국내 증시는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며 1264.6원에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판매에 박차를 가하며 셀트리온 그룹주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제지주들이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LNF가 이틀 연속 3% 넘는 하락으로 다시 코스닥 시총 3위로 내려왔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일반 전월세 대출 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강세 마감했습니다. 제노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재단이 주관하는 소형 발사체용 고성능 상단 엔진 개발 과제에 공동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설탕 수출 대국인 인도가 설탕 수출을 제한한다는 소식에 대한제당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내일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미증시 나스닥 급락과 저가 매수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증시는 기술주 투자 심리 악화로 나스닥 지수가 급락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황 마감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또 미국장도 변동성이 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0.44%의 상승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죠. 상승 출발한 오늘 시장은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2,600선을 우선 탈환을 했습니다. 장중에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반등을 이어나갔는데요. 마지막에 좀 흘러내리면서 2,630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를 매수로 장을 끌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쉽지만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이 오늘 5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요. 특히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순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럼 상승과 하락 업종 확인하러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 상승이 두드러졌던 그 테마는 비금속 광물 업종과 바로 의약품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과 전기접자 업종은 약세를 조금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업종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업종들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먼저 의약품 업종을 이끈 종목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준비를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전일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와 허주마 등 1,600억 원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추가 공급 뉴스까지 나오면서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5.5% 오르면서 15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운수장비 업종의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코리아마켓에서 한국항공우주를 눈여겨보자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오늘 강세가 나왔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뉴스이긴 하지만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방위산업에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면서 한국항공우주가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5%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시총 상위주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마켓맵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는 파란불을 켜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 양호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일 테슬라의 급락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그간의 상승을 뒤로 하고 2.73%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 등락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IPO부터 뜨거웠던 새내기 상장주를 한번 보면요. 먼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그간의 하락을 딛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금융투자업계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으로 부담을 해소했고 다가올 하반기 신작을 주가 상승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3.83%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인데요. 오늘 양 종목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반가운 상승이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9만 원을 이탈했던 게 이제 최근의 일인데 지난주만 해도 9만 원을 이탈을 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1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금융 플랫폼 최초로 전월세 대출 서비스 도입 뉴스가 주가를 이끌면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대체로 상승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탄력을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종목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선물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물시장 살펴보면 코스피 200 지수 0.4%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시장 수급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은 팔았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담았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물시장에 외국인이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시장에 대한 뷰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연구원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목표 실적 미달성이나 경기 침체 이슈가 재부각되기는 했지만 이를 촉발한 요인은 전날 한국 증시에 이미 영향을 줬다. 지금은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 경기 부양책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전문가의 뷰도 투자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8% 상승한 872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초반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오후로 갈수록 힘을 냈습니다. 마지막에 힘이 빠진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1% 가까이 올라주면서 87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이 거래 연속팔던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기관이 어제는 거세게 팔더니 오늘은 외국인과 함께 500억 넘게 담았고요.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상승률 상위 업종에는 디지털 콘텐츠와 IT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하락률 상위 종목에는 종이 목재와 IT 부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 KCS 보겠습니다. KCS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제품의 보안을 제공하는 암호칩을 개발한 업체인데요. 국내 암호칩 중에서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을 받았습니다. KCS가 SK텔레콤과 손잡고 양자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그걸 다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업종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종목이 IT 부품 업종 지수를 끌어내렸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대주전자 재료와 LNF인데요. 둘 다 5% 넘게 빠진 모습 보이죠?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연일 출회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엔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지만 힘을 받지 못하고 흘러내렸는데요. 5% 넘게 하락하면서 9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LNF도 이 거래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사주 처분 소식을 시장에서는 아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5%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시총 2위 자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마켓맵으로 보겠습니다. 일부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 종목을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는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흐름 보였고요. 오늘 게임주가 특히 강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가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위메이드가 특히 10% 넘게 올라주면서 게임주들이 강한 반등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소폭 내린 1.6원 내린 1264.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 전문가의 뷰도 한번 보겠습니다. NH선물 김승영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의 7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유로화 베팅은 재기됐고 달러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달러 하락 우위를 예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시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오늘장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또 내일을 여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부장,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데이 핫이슈 첫 번째 주제는 미증시 추가 하락 어디까지인가입니다. 빨라진 긴축 시계로 경착륙 우려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착륙 우려와 증시 방향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투데이 핫이슈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지난 고점 대비 반토막 나면서 600슬라도 위험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 급락 의미와 또 국내 증시 영향을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빨라진 긴축 시기에 따른 경착륙 우려, 또 주요 기업 실적의 부진, 또 장기화되는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는데 불확실성들이 이제 증시를 짓누르면서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먼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부장님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미국 시장 상당히 좀 많이 급락하고 있는데 뭐 연준 위원들도 뭐 그런 경고성 발언들을 뭐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상당히 좀 실적을 많이 냈던 빅테크 기업들이 근데 실적 기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사그라들면서 시장에서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단 경착륙을 이제 얘기하는 쪽들은 지금의 이제 고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속도가 좀 강하게 유지가 된다라면은 시장이 소프트 랜딩 못하고 이제 하드 랜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좀 보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뭐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올리는지 또 이제 렌트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확실히 좀 꺾여주는지 여부가 많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요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국 관세 일부 철폐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좀 서서히 조금 물가는 좀 잡힐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다만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빨리 해소되어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서 미국의 좀 하드랜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하셨는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긴축 우려 외에도 미국과 유럽의 동맹, 또 중국,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인데 주요 기업들이 지금 러시아를 떠나고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제 셈법이 그 전보다도 더 좀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증시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예, 먼저 이제 아까 서두에 질문했던 거와 이제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증시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미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보였는데도 최근에 환율을 보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달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증시의 강세, 약세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달러가 이렇게 꺾일 리는 없는데 달러가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어야겠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좀 보인 거고요. 증시는 물론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달러가 거기에 같이 연동되지 않았다라는 건 특이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들 아시겠지만 달러가 강할 때는 미국만 좋거나 아니면 위기의 순간이거나 그래서 그걸 스마일 커브라고 하잖아요. 미국만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미중 무역 분쟁 때 미국만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 S&P만 오르고 우리 증시는 좋지 못했던 18년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달러가 꺾인다라고 하면 증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장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달러 환율을 좀 보시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가 안도 랠리를 좀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좀 하겠죠. 이제 박스권 하단을 잡고 박스권 상단을 어떻게 그릴지를 좀 가늠해 본다라고 하면 6월 15일 전후에 FOMC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50bp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알고 있었던 상태대로 가는구나라고 인정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물가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를 줄이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거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기 때문에 월마트 같은 경우가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한 그림을 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경우에 증시가 어떻게 화답을 하는지를 6월 달 정도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뭐 이렇게 우려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이 그래도 조금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안도랠리를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 증시가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급락이 나왔고 다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고개를 올리면서 왔는데 세계 증시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데 향후 미 증시 우리가 어떤 걸 좀 주목을 해서 봐야 할까요? 근데 사실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제도 보시면 다우는 좀 양봉을 그리면서 반등을 한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최근의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 지난주 금요일 날 만들어진 저점권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나스닥도 다우도.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어제 스냅 같은 경우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좀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뭐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선방을 했었던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스닥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부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종목 플레이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경기 방어주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 아까 이기태 기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의 좀 환율이 지금 꺾이는 부분들 보시면 중국에서 이제 유동성 공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 좀 생기고 그러면서 또 반사적으로 참 웃긴 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환율이 꺾이고 있잖아요, 달러가. 어떻게 보면 또 시장한테 또 그게 또 긍정적인 반응으로 또 돌아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일단 심리적으로는 최근에 찍었던 저점권이 좀 바닥선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즌,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다 마무리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 침체 상당히 좀 강한 섹터들이 많거든요. 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게임주라든지 제약바이오 강했다시피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방어주 성격의 뭐 에너지나 금융, 뭐 제약바이오가 강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로는 거의 뭐 바닥권에 근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을 가능성을 우선 제시를 해주셨고 성장주 가운데서 실적이 받쳐주지 못했던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지금 지수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 하면은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주가가 반년 전에 고점에 대비했을 때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000슬라가 뭐 언제적 말이냐 이제는 600슬라가 위험하다라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 달간 무려 30% 이상의 급락인데요. 이 급락 배경과 의미 어떻게 좀 찾아볼까요? 예, 뭐 최근에 뭐 그 빌 게이츠와 앨런 머스크가 직접 대화를 했었죠. 거기서 테슬라 공매도 했냐라고 했을 때 빌 게이츠가 그때는 회피하지 않고 그래 공매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둘이 날이 각이 완전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를 주식을 담보로 해서 트윗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러니까 주주로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자로서는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피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악재가 또 겹쳤죠. 중국의 락다운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에서 공장이 멈췄습니다. 4월, 5월 계속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중국이 공장이 돌아나간다라고 해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그 전에 가이던스를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기서는 앨런 머스크의 진짜 신의 한 수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뇌피셜을 좀 돌려봐야겠죠. 어떤 신의 한 수가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내가 접근해도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 IR 할 때 휴먼 로봇을 데리고 동반해서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 로봇 춤을 추는 사람이었는데 휴먼 로봇을 시장에다 어떻게 새끈하게 잘 포장해서 내놓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일단은 테슬라 주가의 향방을 좀 가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버 트럭 있잖아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여태까지는 트럭이 없었는데 그 트럭이 시장에 내놓았을 때 얼마나 호평을 받고 많이 판매가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향방을 좀 가릴 것 같은데 당분간은 완성차라고 하면 테슬라보다는 여타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 일본에서는 토요타가 있지만 토요타는 전기차 대응을 잘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경쟁자,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가 될 수 있는 경쟁자들을 투자자들이 눈여겨보시고 테슬라가 반등이 나올 때 그와 반대되는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테슬라의 앞으로의 좀 기대되는 모멘텀으로는 로봇 그리고 또 사이버 트럭을 한번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주가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2차 전지 업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향후 주가와 국내 관련주의 영향을 우리가 좀 어떤 시각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뭐 음악의 어머니가 핸델이면 2차 전지의 어머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뭐 이거 쓴다 그러면은 와 뭐 이런 쪽이잖아요. 테슬라가 뭐 이거 뭐 안 됐다 그러면 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그동안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조금 상반되는 흐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뭐 테슬라대로 최근에 뭐 트레이드 인수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슈들,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 봉쇄 영향도 많이 커지면서 실적 이슈가 많이 커졌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에 입각해서 계속 가이던스 하향 조정 나오는 기업들 많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완벽하게 끝나야지만 시장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특히 셀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들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조정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증설하는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계속 공급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소재 업체들 중에서 확실히 뭔가 실적 변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 조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같은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좀 좋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이격 조정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섹터 쪽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잠깐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뭐랄까요, 경쟁적으로 막 확대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소재의 기대감 이런 부분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24년도에는 뭐 배터리가 없다, 뭐 모자른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쟁적으로 계속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주들, 특히 지금의 인플레이션 환경, 그다음에 에너지가 좀 상당히 조금 중요한 시대에 있어서는 소재주들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셀 업체들보다는 국내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주들하고 또 증설 이슈에 맞물리는 장비주들 이런 쪽들을 계속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늘릴 때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조정을 조금 받는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도 좀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소재주와 또 증설을 하고 있는 장비 업체 짚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핫 이슈 미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테슬라 주가 흐름을 통해서 국내 증시를 진단하고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잠시 뒤에 이슈콕 종목톡에서 개인 주도주와 향후 유망주 점검하고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의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어제 급락을 딛고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특별한 반등을 나타냈다고 보기엔 어려운 하루였죠. 미선물의 상승 동력이 약해지면서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ETF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건 이 타이거 헬스케어와 킨덱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의 합성 환해지 상품, 하락을 보였던 건 이 코덱스 차이나 A50과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인핸스드 환해지 상품인데요. 먼저 상승률 상위 상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대형 바이오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 하반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 속에 5%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타이거 헬스케어 상품 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중이 22%가 넘기에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2.5% 강세에 마감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파이를 차지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르면서 긍정적인 영향 미쳤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 합성 환해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다우존스 미국 부동산 지수를 추적하면서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해지 상품인데요. 5월 들어 다시 반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2% 오르면서 89,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진했던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바로 코덱스 차이나 A50이 1.4%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빠졌는데요. 이 상품은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하는 국내 두 번째 ETF로 금융주 중 상대적으로 재무 상태가 안정된 주식에 투자해 중국 경제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중국 본토 A주 상위 50개 종목 대형주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고요. 금융이 약 59%, 에너지가 24% 등 중국 경제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대형 국영기업 주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급락을 보이면서 이 상품도 하락했습니다. 1.4% 하락하면서 19,07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이넨스드 환해치 상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상품 선물 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는 밀과 옥수수, 대두, 설탕 등 네 종목의 농산물 선물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밀과 옥수수 가격이 며칠 사이 좀 쉬어간 가운데 소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현재 8,92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 살펴드립니다. 출발은 혼조세로 했지만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매도가 이어지면서 도쿄 증시 전반의 평균을 낮추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보합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제 2%대 하락으로 마감했던 것에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경기 위축, IPEF 출범으로 인한 주변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 약화 등에 예상되면서 큰 폭의 상승은 억제된 모습이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현재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만 각권지수는 1%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셜미디어 그룹 스냅의 실적 부진과 미국 성장 둔화 우려에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열린 미국장에서 주목한 일정과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 미 FOMC의 5월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간의 선물 살펴보면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은 모두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먼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바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6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도 1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개인은 밀릴 때 줍줍하면서 담아갔고요. 다음 또 종목으로 꼽히는 LG전자와 삼성전기 등 이 대형주들을 저가 매력 있다 평가하면서 개인은 순매수해 갔습니다. 이어서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쿠성, 그리고 HMM까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 팔고 있고요. 그중 오늘 한국전력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23,600원에 상승하며 마감한 종목입니다. 어제 정부가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력 도매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던 만큼 이로 인해 실적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을지 기대감 받으면서 오랜만에 3%대 상승했는데요. 이에 가지고 있던 개인들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인데요. HK이노에는 어제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틀째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주인 이녹스 첨단 소재가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은 213억 원 규모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IT주들 밀리면서 함께 5%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4월 고점을 찍고 흘러내리고 있지만 1분기 실적은 좋았고 2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LNF와 대주전자재료, PNT 나노신 소재, 셀트리온스퀘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를 팔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 롤토롤 장비업체인 PNT가 새로 들어가 있는데요. 9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간 후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신고가를 써낸 종목입니다. 5만 원 선에 올라오면서부터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요. 이 물량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강세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매매하는 주요 종목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이슈콕 종목톡에서도 박진희 부장, 이기택 이사와 함께 개인 주도주 종목 향후 전략 세워보고 두 분의 유망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해운의 항공업체들이 올 1분기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순수익 7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주도 그렇지만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해운 항공업체들 웃음꽃이 피었는데 특히 HMM이 1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실적이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국내 이제 업체들 항공도 그렇고 해운 업체들도 그렇고 코로나 시대 때 상당히 좀 수익을 많이 봤죠. 그래서 아까 저희 테슬라에도 했지만 흠슬나잖아요. H&M 같은 경우가 그래서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계속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이제 H&M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해운 운임 지수 이제 꺾이면서 피크아웃 하는 게 아니겠느냐 물동량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페노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원자재 쪽에서 강세고 일단은 H&M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이쪽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운임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제 봉쇄되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오히려 좀 상해 봉쇄가 풀리게 되면 6월 1일 정도 이제 풀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좀 물동량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중국이 상당히 좀 다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동량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우크라이나에 좀 막혀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된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물동량이 풀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운임지수 빠지고 안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중국과 미국의 관세 일부 철폐되는 부분들 때문에 더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상당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잼이 계속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운임지수는 상당 기간 좀 오랫동안 좀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리포트들 나와 있거든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H&M 같은 경우는 뭐 현 상태 속에서는 좀 추가 상승 시도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봉쇄가 완화되면 물동량 증가로 인한 수혜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HMM 주가를 보면은 4월 초에 저점을 찍은 후에 계속해서 상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 수급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뭐 지금 33,000원에 살짝 막혀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뚫어낸다라면은 35,000 넘어서 직전 고점된 37,000 여기까지도 한번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궁극적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좀 33,000원대 좀 안착하는 흐름이랑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33,000원을 안착하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또 환율 효과의 운송 수지를 업은 또 기업이 있죠.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도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리오프닝이 뭐 계속해서 말만 나오다가 이제는 정말 리오프닝이 좀 됐어요. 그래서 항공사에 대한 기대도 더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과연 하반기에 더 힘찬 날개짓을 좀 기대해도 좋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성장 포인트 어떤 거 좀 눈여겨볼까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객을 통한 매출이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한 70%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화물이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만 거들떠 보시더라도 화물이 79% 거의 80%에 가까운 화물에서 이익을 많이 거뒀거든요. 근데 주가는 왜 이럴까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글로벌리 화물 운임은 꺾였거든요. 특히 해상보다는 먼저 항공 운임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한 24에서 5% 정도 차지하는 게 항공유 가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유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젤이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공작 기계들을 돌리기가 힘들다. 농업하시는 분들 공작 기계가 아니라 트랙터 같은 것들을 굴리기가 힘들다.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볼멘 소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항공유하고 디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성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 항공사에게는 좋지 않겠죠. 근데 제가 장밋빛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행객들 수요 늘어난다며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여행객들이 3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난 다음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항공편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품 믹스처럼 여행객 수요와 화물이 크로징이 잘 되면서 이익의 레버리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걸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은 피크아웃 논란이 있어서 피크아웃 될 것 같은데 여행은 언제 올라와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딱 2분기 그리고 3분기 이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 단계별 일상 회복을 한다는 게 연내 목표가 50%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처럼 100% 다 열 거야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항공 운임은 조금 수그러들 것 같고 그런데 여행객 수요는 내년도에 가야 정상화가 돌아설 것 같고 1분기 실적이 피크 아니야?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대한항공에 던지는 것입니다. 다만 LCC라든가 그 기타 재무적으로 좋지 못했던 저가 항공사들은 더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여행객으로 그동안 수익을 냈던 화물로 수익을 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박스 컴플레인은 좀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객 수요는 증가했지만 공급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 상황이고 여기에 고유가 그리고 화물 피크아웃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장밋빛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언급을 주셨어요. 최근 주가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주가 반전 신호를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전략을 한번 짜주실까요? 무엇보다 디젤이 좀 빠져야겠죠. 그러니까 뭐 다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사그라들면 그리고 경기가 좀 둔화될 거야라고 하면 기름 값은 좀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항공사들한테는 좀 기초 체력이 좀 보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디젤류를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좀 속도를 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은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 회복이 좀 시계열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면 항공사들한테는 좋은 호재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가 안정, 특히 이제 디젤류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하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속도가 생각만큼 지금 빠르진 않아서 정말 빠르게 좀 회복되는지 이 부분 체크하자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2차 전지 업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대주전자 재료인데 전국체 전지의 핵심 소재 기술을 보유를 하면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좀 뜨겁죠. 최근에 2차 전지주 훈풍의 대주전자 재료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준 뒤에 좀 조정 국면이고 또 이렇게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그 매도의 그 종목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을 때 매물 출회로 인한 매수 기회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도 될까요? 일단 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맞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조금 충격이었죠. 뭐 LNF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진모터어즈는 이게 뭐지? 막 이럴 정도로 좀 많이 빠지고, 예, 뭐 나노신 소재는 좀 잘 버텨주긴 했습니다만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사실 음극재라는 것이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업시켜주는 데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석영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리콘으로 이제 하는데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선두죠. 그러다 보니까 뭐 후발주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주전자가 상당히 좀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약간 영향을 받은 흐름은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네, 뭐 이제 CATL한테 좀 계속 밀리는 부분들, 밀렸다기보다는 좀 뺏긴 부분들이죠. 거래선을 일단 뭐 CATL이 치고 들어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얼티엄 세일즈 그쪽에 좀 납품 많이 하고 있고요. 1, 2 공장하고 이제 3 공장 이제 확장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실적이 좀 가세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있습니다. 또 혼다랑도 좀 얘기가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이슈가 터지니까 대주 쪽으로도 조금 약간 그러면은 약간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LG 향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빠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부분인데 또 사실은 뭐 지금 2분기부터 좀 저점으로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애널리스트들 좀 리포트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자동차 많이 못 만들어서 많이 못 팔았었기 때문에 목표치 좀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좀 참고하면은 뭐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조금씩 좋아진다. 하지만 이제 내년이 조금 살짝 안 좋고 왜냐하면 증설이 이제 시작이 돼서 2024년도부터 이제 돌아가는 공장들이 많아서 2023년에는 조금 슬로우할 수 있다라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2024년이 좀 많이 좋다. 2025년의 캐파가 이제 1년 정도 좀 빨라져서 2024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2024년에 뭐 1만 톤 그다음에 26년에 뭐 2만 톤까지도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극재는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2차 전지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양극재가 제일 비싸기는 하지만 음극재가 뭐랄까 지금 전기차를 이렇게 길게 타야 되는 그런 상황, 성능을 업시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노 신사주와 함께 뭐 대주전자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대로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좀 부족하다. 공급이 오히려 수요가 훨씬 더 많고 공급이 딸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은 지금의 계속 셀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와 함께 이제 증설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치는 계속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차익 실현 좀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잘 겪고 난다라면은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또 장비 섹터주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좋은 뷰를 주셨고요. 저희는 게임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입니다. 지금 다시 시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신작 모바일 게임 미르엠의 정식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르엠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기대 성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모멘텀이 하나 작용한 게 있죠. 뭐 사실은 최근에 안 그래도 힘든 게임주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건 다들 아시겠지만 테라와 루나, 스테이블 코인의 하락이 이제 게임사들은 계속해서 이제 게임과 연동해서 결국에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코인 개발서부터 게임 개발을 해왔던 것인데 코인 가격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위메이드의 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루나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결국에는 또 잠깐만 아이디어를 돌려봤을 때 이게 궁극적으로는 게임하는 회사들의 코인은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위믹스가 전전일 날 20% 상승하고 어저께도 7%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르퍼에 대한 성과 이상의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1분기 때 매출액이 1,310억이 찍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냐면 2020년도 재작년에 전체 매출이 1년 동안 1,267억 찍었거든요. 그것보다 1분기 때 더 큰 매출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개발자들 인건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2분기 내에 신작이 미르엠이 나오는데 이게 미르퍼 이상의 성과를 한다라고 하면 이 추세가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있었던 상승폭이 수그러들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최근에 사례를 보면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중국에서 발표하는 그날 26%가 빠졌거든요. 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메이드의 이제 본질이 훼손이 되진 않았었고 미르포가 실적을 잘 보여줬는데 개발자 쇼티지로 영업이익은 조금 아쉬웠고 앞으로 나올 미르엠에서도 이와 같은 행보를 이어간다면 기대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또 펄어빗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듣고요. 이제는 두 분의 유망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유망주 안내해 주시죠. 예. 또 얘기하려면 목이 메이네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요즘에 보는 종목들이 다 코로나 때 안 좋았던 건데 코로나 이후에는 좋아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데요.
오늘 코웨이라고 오랜만에 방판 업체이면서 렌탈 업체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코웨이냐를 놓고 봤을 때 실적은 2년간 계속해서 좋았는데 주가만 11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 요인을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 때 방판을 못할 거야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주식을 짓눌렀는데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거든요. 1분기 때도 역시 어닝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좀 말씀드리자면 19년도에 3조 벌었는데 작년에 3조 6천억 벌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3조 9천억, 거의 4조 가까이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되려 주가는 11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깨고 내려온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기후였구나라고 인식이 오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엔데믹을 논하는 상황에 더 이상 그런 심리적인 투자 부진 요인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해외 법인 말레이시아나 태국, 미국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선진국이 어디냐 싱가포르를 빼고요. 그러면 말레이시아하고 태국 분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애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 이런 정도의 선진국이라고 자부심을 내고 있는데 거기 가면 매번 여행 갈 때마다 수돗물 절대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수돗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진국에 정수기가 일단 잘 들어가서 270만 넘는 계정이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140만 정도 됐던 계정에서 270만 계정이 코로나 시즌에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웨이의 장점은 처음엔 정수기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엔 비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라인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러한 장점, 계정을 늘리는 장점이 있고 국내에서는 매트리스가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리스는 빨기도 힘들고 세탁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탈 사업 쪽에서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 매트리스인데 알러지 있으신 분들 집 찐드기 알러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최근에 광고 모델도 그래서 BTS를 기용을 해서 결국에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장표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표 짧게 말씀하시라니까 요 흰색 선이 주가예요. 흰색 선이 주가고 그 PER 밴드 중에 예전에 20배까지 받았는데 지금 10배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던 15배에서 20배만 받아도 지금 현재 주가의 2배 이상은 보인다. 거기다 실적이 애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PBR 밴드 봐도 이것 역시 흰색 선이 주가인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역사적 하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적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코웨이 같은 주식은 올해 어려운 장에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계속 좋지만 주가만 하락한 점, 여기에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법인 성장을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을 짧게 들고 갈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가도 사실은 그때 역사적으로 절대 비싼 건 아니니까 그때 가서 2분기 실적을 피립을 해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재설정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0% 정도의 업사이드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희 부장님 유망 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 한번 위메이드 나왔었는데요. 펄어비스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까 이기태 이사님처럼 저도 요새는 낙폭과대주들 좀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안 망하면 바닥이다 이런 느낌의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많이 냈던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좀 펄어비스 조금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NC소프트도 실적 발표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뷰가 좀 달라지고 있죠. 펄어비스 중국 가서 좀 기대가 너무 컸었는데 그 기대감 소실되면서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고 애널리스트가 친구한테는 목표 주가 6만 원 이다 이러고 그랬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왔는데 6만 원 깨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아까 위메이드가 일단 좀 발동을 걸어주고 있는 상태죠. 위믹스 코인 대표도 막 사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근데 이제 게임주들이 그만큼 많이 빠져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것 빠져죠. 빠져 있는데 이 빠져 있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럼 잘 견딜 수 있는 방어적인 주들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방어주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빠질 만큼 주가는 빠졌고 원자재 부담은 없다. 뭐 물론 고정비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게임주들도 워낙 많이 빠져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 신호가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하반기 연말쯤에 나오는 이제 붉은 사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기대입니다. 근데 보통 게임주들이 신작 나오기 전에 이제 언제 우리 발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에서 주가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좀 여름을 지나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지금 이른 감은 있지만 낙법과대 상태라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고려했고요. 또 이제 도깨비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 헤드셋 나오잖아요. 뭐 복합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데 관련주들도 뭐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메타버스 기반의 그 게임이 내년에 뭐 얼마 정도의 성공을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게임주들은 기대감 이게 항상 선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 두 개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봐도 된다. 특히 펄어비스는 공매도가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공매도를 쳤었는데요. 최근에 계속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점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이미 저가권에 있고 수급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이 좀 풀리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뭐 목표 주가까지 한꺼번에 네네, 갈까요? 같이.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63,000원 부근인데요. 손절가는 아주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종가가 6만 원이 깨진다라면은 조금 더 좀 힘든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6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요. 목표 주가는 한 8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6만 원, 목표 주가 8만 원 펄어비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진희 유한투증권 설릉역지점 부장,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을 여는 오늘장 힐링 마무리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매일 오후 4시 여러분의 내일장 힘차게 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